예, 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4월 28일이니까 다음 달 되면 이제 개인들의 종소세 신고 기간이 됐죠. 그래서 주택 임대 소득이 이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자꾸 뭔가 조금 안 보면은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주택 임대 소득입니다. 주택을 임대했을 때 이제 월세를 받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법은 소득세법하고 조세 특례 제한법 총 5개 규정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조금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는요,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세금을 안 냈습니다. 예, 월세든 뭐 나중에 나오는 보증금을 받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을 안 냈는데요. 2019년도부터 자, 2천만 원이 안 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때 이제 세금을 내지만은 어쨌든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이게 이제 사라졌다는 거 언제부터 2019년도부터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월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면은 월세를 받겠죠. 그럼 월세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다만 1주택자는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은 월세를 주고 자기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집에서 전세를 자기가 살든 1주택자는 이제 세금을 안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면은 이때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 시가가 언제적 기준 시가냐면요. 내가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12월 31일자 기준 시가가 9억이 되는지 검토하면 되고요. 만약에 7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 이 판 시점입니다. 양도일, 양도 날짜의 기준 시가를 가지고 9억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은 1주택자가 기준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지금 월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월세를 한번 조금 더 보면요. 자, 그러면은 2주택자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를 주고 거기서 월세를 받으면은 이제 이 사람부터 이제 세금을 갖다가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만약 부부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2주택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신고를 해야겠죠. 만약 남편, 부인이 각각 한 채씩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부부는 합산을 하죠.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 다음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또 세금을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보증금은요. 자, 일단 우리 이 바닥에서는 33클럽이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우리가 수험 생활할 때도 33클럽 많이 외웠고요. 자, 첫 번째 3은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했을 때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요건은요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일 경우 이때가 되겠습니다. 2주택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한다 이러면 이제 관계없고요. 자, 다만 40제곱미터, 4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동시에 기준 시가가 2억 이하다. 그러면은 자, 요 주택수 카운팅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요. 이때 보증금 받은 것도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제외하는 규정도 참고를 하면 좋겠고요. 자, 그럼 총수입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은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데 그럼 총수익 금액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월세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1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하면 되고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나왔던 33클럽 있잖아요. 그 보증금은요. 국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은 10만 원을 받아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증금을 받는 사람은 이 보증금은 어차피 임차인이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줄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익이 아니죠. 그죠?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냥 부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 너가 보증금을 가지고 어차피 돈놀이 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너가 돈을 좀 많이 벌었겠네? 이렇게 국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두 개 월세하고 보증금의 형평성 문제를 국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돈놀이 해가지고 보증금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즉,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죠. 증거가 없잖아요. 얼마를 벌었는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국가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걸 갖다가 보증금, 간주, 임대료 수입으로 그냥 계산을 해버립니다. 자, 보시죠. 임대 보증금 다 합치죠. 거기다가 3억을 뺍니다. 3억을 뺀다는 거는 국가가 보증금을 받은 그 금액 가지고 전부 다 돈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주인이 그거 가지고 뭐 가게 생활비도 쓸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한 3억 정도로 보고 3억을 빼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60%만 때린다네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60% 때린 요 금액이 돈 장사하는, 돈놀이 하는 보증금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죠.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1.8%입니다. 2020년도는 1.8%예요. 이렇게 곱하면은 1년 동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돈놀이 한 그 이자 수익 아닙니까? 그죠? 수익을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했는데, 365분의 임대일수를 곱하는 거는 그렇죠. 12월 1일 날 임대를 시작했으면은, 그죠? 30일밖에 안 되잖아요. 임대일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365분의 임대일수를 곱해야 이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임대보증금 가지고 수익률, 정기예금 이자 1.8%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이걸 수입으로 잡아서 이제 신고를 하라는 건데요. 다만 여기서 보증금 운용 수익은 또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보증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은행에 통장에 넣었다. 그러면은 이자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 수익은요, 14%로 이제 분리과세할 때 14%로 이미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요 금액 운용 수익을 빼주는 거는 이미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세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이걸 안 빼주면요, 이중과세가 되겠죠. 이때 보증금 가지고 수익이 난 거 세금 냈는데 또 한 번 더 세금을 내니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로 해가지고 수입으로 이제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를 합친 금액이 총 수익 금액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요. 자, 2019년도부터는 금액 관계없이 일단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은 자,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도 원칙은 이게 사업소득 아닙니까? 원래 사업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개의 소득을 합쳐가지고 자 5월달에 종소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2천만 원 이하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왜? 그리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2018년도까지만 해도 2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분리과세를 해도 좋다. 이렇게 합치지 말고 그냥 따로 독자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세금을 독자적으로 세금을 내라. 이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원칙은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히 너희들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면은 이하라면은 분리과세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 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자, 일단은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등록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요. 자, 수입은 월세에다가 간주임대료 더한 게 수입 아닙니까? 총수입. 거기다 필요경비는요. 비용이죠. 비용인데 자, 분리과세 할 때는 일률적으로 수익금액의 50%를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자, 우리 세법에서 무슨 소득 금액이란 이 말이 나왔을 때는요. 항상 마진이라 그랬죠. 마진. 그렇죠.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은 우리가 마진 아닙니까? 즉 마진을 뜻한다. 소득 금액은. 거기서 공제를 해 주는데요. 이거는 일률적으로 200만 원을 빼줍니다. 다만 200만 원 빼주는 거는요. 주택 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그런 경우만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소득, 이것도 보십시오. 소득금액이죠. 따라서 이것도 마진입니다. 마진. 그게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200만 원 빼면 됩니다. 그럼 과세 표준이 나오죠. 과세 표준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항상 세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왔고 세율을 곱하는데 자, 분리과세를 하면요. 고정세율입니다. 14% 고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조건 14%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월세 100만 원씩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수입은 1년 12를 곱하면 되겠죠. 12달. 그럼 1200이 이제 총 수입이고 필요경비는 기계적으로 수입 금액이 50%. 그럼 600만 원이죠. 그럼 소득금액 마진은 600만 원. 자, 공제 이 경우입니다. 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한번 예를 들면은 200만 원 빼죠. 그럼 과세 표준이 400만 원 나오고요. 세율은 고정세율 14%. 그러면 이제 세금은 56만 원이 이 사람은 이제 분리과세를 했을 때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56만 원을 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실제 신고서를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입니다. 자, 이 사람 이제 신고를 보시면요. 여기 쭉 요거 결정세액 보시면요. 종합과세 금액이 나오고요. 종합과세 그렇죠. 아까 6개 소득을 합쳤을 때 이제 세금이 얼마? 이때는 제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있죠. 이 사람은 분리과세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7만 5천 원 나왔잖아요. 이렇게 종합과세하고는 별도로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을 계산해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럼 합친 금액이 요 금액 나오겠죠. 이때에는 종합과세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냥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만 17만 5천 원 나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나는 원칙대로 가겠다. 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나는 종합과세를 선택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근로소득이 있다. 연말정산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나는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 집이 2채 이상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다른 소득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주택 임대소득 하나만 있다. 그런 경우에도 종합과세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종합과세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는 자, 수입 금액은 뭐 월세, 간주 임대료 똑같은 거고요. 필요 경비는 이제 이때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실제 들어간 비용을 이제 비용으로 넣으셔야 돼요. 집수리 한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소득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매출과 비용 소득금액 이 자료를 그대로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개 소득하고 이제 합쳐서 계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를 했을 때의 세금하고 이렇게 합쳤을 때 종합과세를 했을 때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올 것인가 그걸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제 실무에서도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고 이번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면은 분리과세로 갑시다. 아니 합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면 또 합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번거롭지만은 이렇게 두 가지를 계산을 해보는 그런 이제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이 신고는요, 기본편입니다. 1편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다룰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2편이 또 촬영을 할 겁니다. 그 2편에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넣어가지고 조금 심화된 그런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2편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을 했을 때 소득이 발생했다. 그때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